22학년도 수능 대비 21년 어법 기출 총정리 시간인데요. 우리가 어법 문제는 수능에서 한 문제밖에 나오지 않죠. 하지만 어법 문제를 찍는다라고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끊어읽기를 못한다는 거고요. 끊어읽기를 못한다라는 것은 직독직해가 안 된다는 얘기겠죠. 또 직독직해가 안 된다는 얘기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는 결코 찍어서는 안 돼요. 한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끊어읽기에 따른 직독직해에 대한 어떤 해석에 대한 정확도와 시간 싸움에서 어법 문제를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21년도 수능 대비 어법 기출 총정리에서 전년도 9월 평가원 모의고사와 6월 평가원 모의고사, 그 다음에 대수능, 그 다음에 21년도 모의고사와 EBS 연계규제의 어법 문제 등을 한 문장 한 문장 전부 다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총 234문장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문장의 성분, 문장의 기본 구조인 성분과 기본 구조에 대한 문제는 28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가 나오는데,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는 주어의 구조를 정확하게 서브젝티브죠. 오타가 조금 많네요. 주어의 구조와 수의 일치를 물어보는 문제는요, 30문제 정도가 나왔어요. 수의 일치를 정확하게 알려면 우리는 주어의 구조를 알아야 되는 게 먼저겠죠. 그 다음에 수의 일치예요. 이것도 오타 났네요. 수의 일치와 능동태, 수동태, 태를 물어보는 문제들은 실질적으로 얘네들은 항상 같이 섞어서 나오는 거죠. 뭐 현재 완료 수동태냐, 과거 완료 수동태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시제 일치와 시제와 태는 항상 같이 섞어서 물어보니까 같이 공부를 해두는 게 좋겠고, 총 16문제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주어동사의 도치에 관련된 문제는 총 7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를 물어봐요. 여러분들은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밑줄이 그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그 용법, 쓰임에 따라 얘기를 해보는데 맨 먼저 해야 되는 게 뭐예요? 동사가 아닐지 의심해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때 동사와 준동사를 비교하는 문제, 거기에 따른 만약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라면 그의 쓰임, 용법이 정확한지 부정확한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총 43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는 동사로서의 특징을 가지고 있고 이 동사로서의 특징을 직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는 총 5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투부정사와 동명사, 분사의 종류와 관용표에 대해 물어보는 문제는 총 2문제가 나왔습니다. 종류와 관용표에 대한 문제는요, 실질적으로 많이 출제되진 않아요. 왜요? 왜 얘네들은 모르면 해석 자체가 안 되니까 굳이 어법 문제로 출제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겠죠. 그 다음에 등위상관 접속사예요. 등위상관 접속사는 우리는 즉 뭐라고 얘기하면 되죠? 병렬구조라고 하시면 되죠. 병렬구조. 이 병렬구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는 총 몇 문제가 나왔어요? 13문제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종속접속사, 접속사에서 종속접속사가 나옵니다. 즉 명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냐,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냐, 부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냐에 대한 문제인 거죠. 즉 명사절이냐, 형용사절이냐. 이때 형용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가 관계사절일 거고요. 그 다음에 부사절을 유도하는 종속접속사에 관련된 문제가 총 41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접속사의 용법 중에서도 좀 특이한 것, 생략이나 삽입, 그 다음에 전치사와 관련된 문제 등은 총 20문제, 의외로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대명사와 관련된 문제는 총 16문제가 나왔고요. 비교 표현에 관련된 문제는 8문제가 나왔습니다. 비교 표현하면 우리는 형용사와 부사를 의미하겠지만 이때 형용사와 부사의 기본적 쓰임은 어디에서 다뤄요? 문장의 성분과 기본 구조에서 다룰 거고요. 그 중에서도 우리는 비교 표현만을 다룬 문제는 총 8문제가 나왔고 기타 특수 구문으로 5문제가 나와서 총 21년도 수능 대비 어법 기출 총 정리해서 234문장 문항, 즉 이 모의고사, EBS 연계규제까지 포함해서 작년도 9평과 6평과 9평을 포함해서요. 총 234문장이 나왔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법 문제는 끊어읽기, 직독직해, 시간과의 싸움과 바로 연결되니까 결코 여러분들이 무시해서는 안 되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이제 어법 문제를 제가 분석을 해본 결과 총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동사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것, 직접적으로 연결된 문제들은 주어의 구조나 수의 일치,
챕터 2, 챕터 3, 그 다음에 챕터 4 등등에 합쳐가지고 직접적으로 총 53문장 22.6%가 동사와 직접 연결돼서 시험에 나왔고요. 또 준동사 버벌스죠.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와 분사와 연결되어 있는 문장이 총 50문항, 즉 21.3 정도의 약 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정션 접속사와 관련된 등위 접속사, 즉 어디에 해당돼요? 챕터 8, 챕터 9, 챕터 10. 이 컨정션 접속사와 관련된 문제는 총 74문장의 문항의 31.6% 정도가 출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기타로 기타 뭐죠? 대명사 비교구문 특수구문으로 총 57문장 문장의 기본 성분 구조 이것까지 포함해서 57문항 24.3%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여기서 아셔야 되는 건 뭐예요? 자, 접속사와 준동사와 투부정사 동명사와 이 접속사는요. 동사하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죠.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왜? 접속사의 개수는 동사의 개수와 직결이 되는 거죠. 또 준동사, 투부정사, 동명사는 동사가 아닌지 의심해봐야 하기 때문에 이것도 동사와 간접적으로 연결되었다라고 보는 거고, 그러면 동사하고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은 총 75.5% 정도가 출제가 되고 기타로 24.3%가 기타 문장, 기타 문형으로. 즉 무슨 말이냐면 직독직해 할 때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어 동사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예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셔요.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만 정확하게 찾아도 해석이 60%, 70%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선생님, 말씀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다라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순서대로 이 문장에 대해서 문장의 성분, 기본 구조, 그래서 이제 1번에서부터 28번 문장에서 차례차례 해서 총 기타 특수구문 234문장을 여러분들과 함께 빠르게 한번 볼 수 있도록 수능 대비하기 전에, 수능 직전에 이 문장을 다 한번 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영어 문장에서 주어와 동사 찾기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어법 문제에서도 동사를 정확하게 찾아두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연결되어지는 문장이 약 75.5%가 해당된다. 자, 독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21년도 수능 대비 어법 기출 총정리 총론 분석에 대한 총론을 미리 말씀드리고 하나씩 알아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머릿속에 유념해 두시기 바라고요. 오늘은 여기에서 총론은 여기서 마칠 수 있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